다시 한번 또 달려봅시다. 우리 앞에서 흥선대원군 배웠습니다. 내정, 외정 나눠서. 내정, 비변사, 서원 정리했죠? 뭐 하려고? 대답을 안 합니다. 세도정치 답하려고. 전정문정 항공문제 해결했죠? 삼정문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경복군 중간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다. 배웠고. 외정. 흥선대원군이 처음에는 어떻게 좀 프랑스랑 해서 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점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굳어져 갔다.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0.1%의 사람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대세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발점은 바로 역관 출신인 중인 역관 출신인 오경섭 이라는 사람들이 서양이 보통 센 게 아닌 거야 이게. 서양 문물을 막 소개했고, 그리고 의관 출신인 의사죠, 의사 유홍기, 얘는 유대치라고도 불리는데 몰라도 돼. 유홍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화가 왔네요. 나는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지금 세상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개화파들을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역관, 의관, 중인이죠. 이 개화파들은 양반들인데 얘네한테 배워도 되지만 이게 훅 몰려드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때 박규수라는 사람이, 박규수 앞에서 배웠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계속 제너럴 셔먼을. 그때 그거 불태운 사람이죠. 네. 가서 봤더니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또 한 번 느꼈겠죠. 박규수라는 사람이 서울 북촌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의 강남이야, 강남.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이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얘가 또 나중에 강화도 조약도 진두지휘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상개화론자 또는 초기 개화파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흥선대원군은 자꾸 통상 거부 정책을 펴는데 자꾸 고종이 나이가 들어가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10년 동안 했걸나? 이제 20대가 넘었어. 그래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또 앞에서 했죠.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야 이제 너 그만해. 이제 왕도 다 나이 들었어. 걔도 정치할 수 있어 하면서 흥선을 하야시킵니다. 그리고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게 됩니다. 친정. 그리고 그 마누라 민씨 세력, 그리고 얘네들이 위정적 사파가 아닌 개화파를 등용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정에 의해서 흥선이 집권했죠. 흥선을 쫓아내고 고종이 집권했죠. 그럼 고종은 또 누구와 하타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판에 보면 세 세력밖에 없잖아. 농민, 위정, 개화. 개화밖에 없죠. 그래서 개화와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의 주변 정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계속 통상을 요구해 와요. 그래가지고 또 몰라도 돼. 정벌하자 한국을, 정한론까지 대두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은 개화가 너무 절실했던 거야. 통상이 너무 절실했던 겁니다. 그런 건데 1875년도에 운요호 사건.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도에 가서 대포 뽕뽕 쏘고 도망간 사건. 근데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되지. 근데 일본이 대포 쏴서 놀랐다고. 막 와가지고 개항하라고 막 난리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 운요호를 심야인회 때 미국이 와봤걸라? 미국이랑 영국이 또 도와줘요.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 요 연도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우시면 외우세요. 외우면 좋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수호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조일 수호조교 또는 병자 수호조교라고도 합니다. 60갑자 중에서 무슨 년에 맺었게? 병자년에 맺어서 병자 수호조교라고 합니다. 똑같은 건 조약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인 안타까움. 우리가 잘 몰랐어. 이 근대적 조약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최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자료 2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탐구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침략 의도가 조금 보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보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일단 운요 사건 때문에 뭐 일본이 강제해서 맺은 거기 때문에 타율적 성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초기 개화파가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고종이 개화파를 지금 막 등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통상 개화론자들이 이미 개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혼재함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밤새가지고 내가 좀 왔다리 갔다 해요. 주요 내용은 일단 관세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우리 세관을 통과하려면 일본 물건이 여기 밑에 있어요. 진짜 정신이 없다. 야. 우리나라로 오려면 세금을 내야 되걸라? 이렇게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로 올 때 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해요. 이 관세는 있으면 좋을까 없으면 좋을까? 보기에 상인 입장에서 생각해봐. 우리나라 상인 입장에서 똑같은 신발이 있어. 여기는 프로스펙스, 여기는 아식스. 일본 신발이 비싸면 프로스펙스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아니요. 유리. 프로스펙스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네. 일본 물건이 비싸면 관세가 없어. 그런데 그럼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분리. 우리한테는 불리한 게 되죠. 그리고 최국 대우 조항.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최고로 그다음 뭐 써야 될 것 같아? 혜택 주는 국가랑 똑같이 대우해주기. 일본한테 100원 주기로 했으면 영국한테도 100원 줘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최국 대우 조항은 있게 없게? 없어요. 없었습니다. 최초이므로 똑같이 대우해주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한테 100원 주면 영국도 줘야 되고 프랑스도 줘야 돼. 이런 건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분리. 그건 우리한테도 불리하겠죠. 자, 강화도 조약은 일단 뭐든 없다고 생각하세요. 관세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최국 대우 없어요. 없어.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경제적 조약 조항 있다 그럴까 없다 그럴까? 없어. 강화도 조약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 일본도 얘네가 이렇게 빨리 개항할 줄 몰라서 준비가 덜 됐던 거야. 우리가 덥석 자율적으로 덥석 막 그래 해보자 이렇게 딱 했기 때문에 막 전쟁까지 하고 막 이래서도 우리는 통상 거부했죠. 그런데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덥석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도 준비가 덜 됐고 우리도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4번 강화도 조약 이후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맺게 됩니다. 그걸 부속 조약으로 합시다. 여기서는 이제 경제적 조약들이 많아. 강화도 조약 있고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이 따로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경제적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준비가 덜 돼서. 일본도 우리도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부속 조약들에서 경제적 조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속 조약 통상장정해서 뭐 여러 가지 조약들을 맺어요. 강화도 조약 이외에. 그걸 그냥 통틀어서 부속 조약으로 외우면 됩니다. 일단 개항장 배웠죠? 개항장은 거류지라고도 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조차지랑 조개지랑 소개해 준 거 기억나? 배운 건 알아? 설명을 해줘야 되나 너? 조개와 조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개는 어떤 한 지역에 외국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조개지, 거류지. 일본 애들이 거류 먹고 자고 싸고 할 수 있는 곳. 여기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둘 다 존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 일정 부분을 조개라고 정해서 일본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조차는 뭐냐 하면 어떤 지역을 정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요. 한국 사람들이 다 나가. 그리고 대신 누가 들어와 사는 거야? 일본 사람들만 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우리한테 나쁜 거예요? 조차. 조차지가 나쁜 거죠. 아직까지는 개항장
일본 거류민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허용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여기서만 사니까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 먹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심리밖까지는 갈 수 있게 해줬어. 그래서 그걸 심리 거리 제한은 두었습니다. 뭐 여기 와서 뭐 신발도 사고 여기서 옷도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뭐 좀 과자도 사 먹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심리 거리 제한이 있었다. 그럼 서울까지 올 수 있게 없게 얘네는. 없어. 심리는 4km 정도 돼요. 서울까지 못 오죠. 그게 또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일본 화폐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요 조항들, 그때 당시의 조항들은 지금 밑에 자료 3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탐구활동하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일본 화폐 유통되면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우리한테 불리한 거지. 우리 돈 써야지. 왜 일본 돈을 써? 그리고 수출입 상품 무관세, 관세가 없었습니다. 아까 관세 없다는 건 뭐라 그랬지? 불리한 거죠. 그 다음에 양고 또는 곡물을 무제한 일본으로 빼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쌀값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있는 쌀값이 올라가겠죠. 우리한테 불리해지죠. 아무튼 강화도 조약과 이 부속 조약들로 인해서 경제적 침략 발판이 마련됐고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 무관세 때문에 프로스펙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과 이제 조약을 이제 수교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일본이랑 이렇게 제일 먼저 맺었을까? 개화는 당위야, 당위. 근대화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서양이랑 덥석하기보다는 우리랑 피부색도 같고 교류도 좀 했었던 일본이랑 하면 좀 편하죠. 그래서 일본이랑 했던 거야. 해서 막 이제 수신사로 막 거기도 일본도 갔다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개항은 어쩔 수 없었네. 개항은 어쩔 수 없는 거였었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제 조미 수호조약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막 맺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서양적 미국과 최초로 맺은 배경은 바로 조선 책략에 유포했습니다. 조선 책략 내용 두 가지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 개화정책 펴라. 그리고 여러분이 딸따라 외우는 것 친중. 그 다음 잠깐만요. 결일. 맞다. 그 다음 연미. 연미. 미국과 연대하라 그랬지. 중국과 이미 친하죠. 일본과 이미 결합했죠. 여기 강화도 조약으로. 그다음 뭐만 남았습니까? 미국과 연미만 남았잖아. 그래서 미국과 최초로 맺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이걸 청나라가 알선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랑 러시아가 우리나라 집어먹을까봐. 얘네 견제하고 세계에 이제 미국이 당시에도 좀 강국이었었어요. 세계에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야라는 그런 종주권을 인정받으려고. 근데 이거 거의 뭐 청나라는 미국이랑 이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래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얘 청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게 진짜 나라야? 이런 생각도 들겠죠. 한번 조약 내용을 봅시다. 제3국 압박 시 서로 협력. 이걸 거중 조정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거하면서 중간에 서 있으면서 거주하다 그러면 뭐 어디에 있는 거지? 서 있으면서 싸울 때 뭐 해주는 거게? 조정해준다. 이건 우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 뭐 일본 애들 쳐들어오면 얘가 지켜주겠지, 그지? 그 다음에 법 외에 있을 권리, 즉 통치권 밖에 있을 권리. 법 외에.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걸? 치외법권. 법 외에 통치권 밖에 있을 권리. 법 외에 즉 통치권 밖에 있을 권리를 치외법권.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와서 죄져도 어떻게 해야 된다? 벌 안 받는. 벌 안 받는다. 우리한테 유리해 불리해? 불리. 조계 설정. 조계 설정은 뭐 미국 애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거야. 아까 여기 조계 설명해줬죠. 이게 사실 뭐 별로 불리한 건 아닌데 뭐 불리라고 써놓읍시다. 그다음 체육대회는 위에 설명해줬죠. 체육대회가 어느 나라와 제일 처음 맺는다?
미국. 강화도 조약 때는 없었다. 관세도 없었고, 이건 우리한테 분리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 조항이 이때 삽입됐습니다. 이제 미국 나이키 올 때는 이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분리. 아, 유리하다. 자, 강화도 조약은 없다. 부속 조약에 경제적 내용이 있다. 강화도 조약은 두 개가 없다. 그거 조미수요 조약 때 생긴다. 그 두 개가 뭐다? 최국 대우와 관세 조약. 쪽지점에 낼 겁니다. 강화도 조약엔 이 두 개가 없는데 조미 때 새로 생긴 두 개가 뭐게? 최국 대우와 관세 조약.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조미수요 조약은 82년이에요. 아직 조선 책략 나오기 전입니다. 조선 책략은 188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라? 조선 책략이 유포됐기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한테도 뭐 좀 배우려고 보빙사를 83년에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파견한 사람 보빙사 사절단. 그 다음에 서양 각국과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끝!